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진료를 하시고 받고 오셨을 때에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인 심장이 왜 커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에 심장이 커졌다는데요. 심비대라고 하는데요. 내지는 심장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왜 커지는데 이게 다시 작아질 수 있나요? 그리고 심장비대 자체가 정말 중요한 질환인가요? 심장병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구나 있는 건가요?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궁금해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한 심장비대라는 얘기를 듣고 오셨을 때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증례를 가지고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면 가장 많이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거의 다 찍으시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시면은 이제 심장 비대, 심장이 커져 있으니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지는 본인이 심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심장 검사를 하시고 나서 심장이 좀 커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듣게 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보면 이건 정상 심장 크기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정상 심장 크기가 어떠한 크기일 때 정상이라고 하느냐, 이러한 엑스레이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저희가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중간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흉곽의 가장 큰 직경을 재게 되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볼록한 부분 두 군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 대변해서 이 길이 두 개를 합친 게 몇 퍼센트 정도이냐를 보는데요.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긴 것분의 이 비율이 한 45% 정도 됩니다. 즉 50%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엑스레이에서 심장 크기는 정상입니다. 내지는 심장 비대는 관찰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장 비대가 있다라는 환자분들은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보시면은 일견 앞서 보였던 것보다 심장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커진 느낌을 받아요. 예, 여기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폐인데 폐에 비해서 이 심장이 차지하는 이 용적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가상의 선을 딱 그려서 이게 재어 보면은 이러한 심장 흉곽 최대 직경 비율이 65% 정도 됩니다. 즉 50%를 넘어가고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 비대가 이제 유의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정상은 옆에 폐가 있고 심장이 대부분 중간에서 약간 좌측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심장 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흉곽 안에서 심장이 크게 차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66세 남자입니다. 66세 남자가 심장이 커져 있고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제가 심장 검사를 했더니 심장 혈관도 막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심장 근육이 거의 죽어서 치료해도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심장 근육이 거의 죽어서 치료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저의 증상은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으면 숨이 차는 증상이 사실 예전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 텄습니다. 라고 해서 이 환자분이 이제 의뢰가 됐습니다. 이제 전원이 돼서 오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심장 초음파 검사예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여기가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이라고 합니다. 방 4개가 이렇게 보이는 심장은 여러분들께서 가끔 보셨을 텐데요. 심장이 굉장히 많이 둥글둥글하게 커져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근육 있죠? 이쪽에 있는 근육은 뭔가 움직임이 좋잖아요. 들락날락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 요렇게 이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안 움직여요. 들어오는 것도 없고 뻣뻣합니다. 실제로 심각하게 심장이 확장되어 있고 좌심실 구혈률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의 어떤 좌심실의 기능을 이제 얘기해주는 어떤 객관적인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제 심장 기능 수치가 얼마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돼요. 정상을 50% 이상 내지는 55에서 60으로 본다면 이분은 20%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중증 좌심실 기능 부전에 해당이 됩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좌심실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오셨는데 보면
가장 길게 내려가는 좌전 하행지인데요. 이 심장 혈관이 여기 안 뛰는 부분, 요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거의 끊어질 듯이 막힌데 이게 이제 아마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니까 결국은 심장이 저희가 죽는다, 괴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심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분이 나이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60대인데 이제 거의 뭐 시한부 인생 그 판정을 받고 이제 왔다 이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이걸 통신비 많이 보시면은 이걸 나오면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그 스마트폰 그 요금제 온 가족 통신비 그 광고인데요. 저희 10만 원. 회사하고는 전혀 올레. 상관이 없습니다. COI가 없는데 결국은 이게 부하를 줘서 스트레스를 줘서 심장이 얼마나 잘 버티나 내지는 내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안 움직이는 심장 근육인데 스트레스를 주거나 움직이게 뭔가 조작을 하면 이 심장 근육이 살아나서 움직일 건가입니다. 그러면 이 심장 근육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예, 안 움직인다고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퍼져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장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자입니다.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 이제 순환기내과 심장 전문의가 바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부하심초음파라는 검사입니다. 즉 부하를 줘서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스트레스를 줘서 얘가 심장이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심장 기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부하심초음파 검사가 되겠고 그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 운동 부하가 있고 약물 부하가 있습니다. 예, 운동 부하는 환자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러닝머신 위에서 이제 뛰거나 하면서 이제 심장이 뛰는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약물 부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드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줘서 심장을 뛰게끔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환자분 아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잘 뛰어요. 근데 여기 안 뛰잖아요. 안 뛰는데 얘가 정말로 여력이 있는 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기 위해서 도부타민이라는 약물 부하 스트레스 검사를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움직여요, 얘가. 예, 꿈쩍꿈쩍 움직이고 이렇게 벙퍼짐하게 벌어져 있던 심장이 쫙 쪼그라듭니다. 예, 예, 여기는 훨씬 더 잘 뛰고요. 그래서 이 환자 심장은 심장 근육이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렇게 부하를 줬을 때 심장 수준 이상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아까 보였던 심장 혈관 막힌 부분도 스텐트 삽입술을 해서 이제 넓히고 피가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숨이 차는 심부전 증상에 대해서도 치료를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이제 환자가 이제 1년이 됐죠. 1년 뒤에 12개월 뒤에 심장 상태를 봤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 오셨을 때 심장이고요.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까 부하 심초음파를 했을 때보다 심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일단은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변했습니다. 둥글둥글했던 것이 약간 길쭉해졌죠. 길쭉해지고 끝이 뾰족해지고 심장도 안 뛰던 부분 이 근육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환자분은 이제 만족해하고 시한부 인생으로 그런 판정을 받았다가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잘 사시고 계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심장이 커지는 원인이 그럼 무엇인가입니다. 심장이 커지는 원인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 심장 질환인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한 선천적으로 심장 문제가 있어서 점점 진행하면서 심장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적 심장, 특히 유전적 심근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 근육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2차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준 환자처럼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거나 아니면 심장 판막 질환, 판막이라고 해서 특히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장이 커집니다. 또한 고혈압성 심장 질환이 있는데요. 고혈압도 그냥 혈압 단순히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이 혈압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하고 계시면은 심장이 점점 부하가 걸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점점 심장이 커지게 돼요. 그때는 이미 심장병이 생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 고혈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때도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심장만 커지는 게 아니라 심장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심부전이라는 심장 기능 부전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되고 환자가 숨이 차거나 몸이 붓거나 아니면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급사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커진다, 심장 비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심장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서 심장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심장에 뭔가가 많이 들어와서 뭐 저희 같으면은 이제 이 심장 안에 주로 피겠죠. 어떤 체액이나 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심장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압력이 많이 이제 걸려서 생기는 심장 비대를 저희가 동심성 심비대라고 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요 모양처럼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오히려 심장 안은 굉장히 조금 작아지겠죠. 작아지고 그다음에 심장의 어떤 막 볼륨이 커져서 용적이 커지는 편심성 재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그 안에 용적도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심장 크기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이 커졌다고 했을 때에 다 똑같이 심장이 커졌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이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어떤 원인이냐가 중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정상 심장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무슨 참외씨나 어떤 씨앗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길쭉하게 생겼고 끝이 이 심천부라고 하는데 뾰족해요. 예, 뾰족하고 이제 뛰는 걸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예, 심장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렇게 잘 뛰고 있는 그런 게 정상 심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의 압력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은 동심성 심비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안 내경이 작아요. 정상보다 굉장히 작은데 이 두께가 심장 벽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죠. 이런 심장 비대가 생기게 되고요. 다음에 편심성 심비대입니다. 두 번째 이 환자는 보면은 심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커져 있고 안에 용적이 굉장히 큽니다. 심장 기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심장이 크다라고 했을 때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48세 남자입니다. 비교적 젊어요. 나이가 젊은데 1년 전부터 그냥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뭐 좀 걸으면 숨이 차고 뭐 살이 쪄서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혈압은 152에 98 정도니까 뭐 본인 생각에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뭐 좀 쉬고 나면 한 140대 떨어지니까 혈압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환자인데 이제 숨이 많이 차게 된 거예요. 숨이 많이 차서 이제 오셨는데 엑스레이 보니까 심비대가 이제 저명하게 있습니다.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이 최대 그런 비율이 지금 한 60, 7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봤더니 좌심실, 좌심방 심장이 다 커져 있어요. 다 커져 있고, 심장이 그냥 꾸물꾸물 하잖아요. 뭐 잘 안 움직입니다. 꾸물꾸물 하면서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좀 심각한 상태로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심부전, 심장 기능이 심장이 커져 있으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 상태로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심장 혈관이라든지 판막 문제는 크게 없으셨기 때문에 심부전에 대한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1년입니다. 엑스레이만 봐도 심장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예, 치료를 잘 하시면 심장 크기가 줄어듭니다. 즉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가 이렇게 크고 기능이 잘 안 했던 심장이 치료했더니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잘 뛰어요. 예,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내 심장이 어떤 상태인지 가끔씩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본인 심장이 어떻고 내가 치료를 했는데 정말로 좋아진 건가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약물 치료를 이렇게 잘 했어요. 잘 하면 이제 이걸 꾸준히 잘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심부전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절하면서 관리하면서 평생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증상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 저 약 끊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매번 뭐 몇 개월마다 와서 뭐 오래 기다려서 약 받아가는 거 이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특히 40대 남자분들은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사시는 게 바쁘잖아요. 이제 시간 내서 이제 병원 오기도 힘들고 증상도 없고 다 좋은데, 그리고 스물스물 환자분들이 약을 안 드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분의 이제 약국에서 약 설명을 하실 때 신부전 약, 심장에 대한 특수한 약물인데도 이 약들이 이제 혈압도 조절을 하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에 이제 적응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혈압 약이에요. 그러면 나 혈압 정상 됐는데 지금 나 뭐 운동도 하고 체중도 조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끊게 됩니다. 이제 약을 끊게 되고, 더군다나 뭐 약물 치료하는 병 정도면은 이제 중요하다고, 신중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시술이나 수술이나 뭐 하면은 나 굉장히 중병 걸렸어라고 하는데,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는 중병이라고 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끊고 첫 1주, 2주는 혈압도 굉장히 잘 재고 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돼. 약을 끊었으니까 약간의 이게 좀 이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약간 죄책감도 드시고요. 그러면서 하다가 혈압 괜찮네. 4주째 됐는데, 한 달 됐는데 여전히 괜찮아. 나 다 나았나 봐. 하는데, 문제는 이 내 몸에 쌓인 약물이 완전히 나가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약 효과가 없어지는데, 짧게는 4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혈압도 오르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퍼지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는 잘 모릅니다. 증상이 점점 조금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환자가 많은 경우 응급실로 오세요. 숨이 갑자기 확 차서 급성 심부전. 이게 이제 악화가 되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기 심부전으로 이제 진행을 확 해버립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말기라고 붙는 질환, 심장 질환 중에 말기라고 붙는 심장 질환 없습니다. 예. 말기라고 붙는 심장 질환, 심부전 앞에 유일하게 붙고 있어요. 심장 질환 중에. 말기라는 것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는 게 그 종양이라든지 암에 있어서 초기입니다. 뭐 말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장도 적정하게 치료를 계속 유지를 잘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말기로 갑니다. 말기로 가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한마디로 더 어떤 기본적인 표준적인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에 좋은 반응을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볼게요. 그러면 엑스레이로 이제 심장 비대라는 걸 다 알 수 있냐? 내가 무슨 문제인지 다 알 수 있냐? 그리고 이분이 오셨어요.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비대, 심장이 커져 있다고 해서 근처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심장이 안 커져 있다는데요. 심장 안 크다고 하는데 진짜로 문제 없는 거냐? 엑스레이는 이렇게 심장이 크잖아요, 지금. 예, 심장이 거의 한 70% 예, 되는데 비율이. 근데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이 안 크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로만 다 얘기하기 힘든데요. 심장에는 여기가 이제 이 좌심실이고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라고 하고 심장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어떤 충격이라든지 내지는 심장 주위에 폐도 있고 뼈도 있고 근육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조화롭게 있기 위해서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방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있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요. 그러한 지방 조직이 병적으로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어디든 지방이 많이 늘어나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심장 주위에도 지방이 있어? 심장 조직이 지방이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그런 또 이제 조금 생소하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 심장 초음파 보면은 실제로 심장 크기는 커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심장 크기는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해요. 심장 안 큰데 주위에 뭔가 두껍게 막 싸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주위의 지방 조직입니다. 지방 조직이 너무 많이 커서 엑스레이에서는 실제 심장은 크지 않지만은 그림자잖아요. 엑스레이는 그림자를 딱 찍으면 심장이 커져 있게 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고요. 심장 주위에 노랗게 이게 기름이 이게 지방이 껴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 주위에 이렇게 노랗게 지방이 많이 낄수록 심장이 움직이기가 불편하겠죠.
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이제 이 신호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지방 조직이 이 심장 혈관을 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 혈관 주위에 주로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지방 조직에 의해 이 사이에서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혈관의 기능을 나쁘게 하는 물질들이 바로 심장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장 질환이 생겼다 내지는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그 표적 기관으로도 지금은 많이 이제 생각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환자입니다. 다음 환자는 60세 여자분이세요. 60세 여자분이신데 흉통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예, 혈압은 그냥 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혈압약 딱 한 가지만 이 한 알만 드시고 계시는데 계속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고 움직이면 아프고 전형적인 이제 협심증이라는 이제 흉통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있는데 심전도에서도 이제 협심증이 의심이 되는 그러한 협심증을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제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시면은 이제 아주 특징적인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으로 오니까 관상동맥 조영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동맥 조영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반복으로 할 때마다 듣는 얘기는 심장혈관 협착은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가슴이 아프시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심장 보니까 심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번에 심장 근육이 너무 두껍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게 굉장히 이제 구심성 이제 심비대인데요. 그리고 심장 안에 정말 피가 들어갈 어떤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심장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장이 두꺼워지는 심장 비대, 특히 구심성 심비대는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많이 생기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도의 고혈압 치고는 심장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너무 두껍고 심전도도 이상이 있고 환자분이 계속 흉통이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심비대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인 고혈압에 의해서 생기는 심장 비대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검사들을 하는데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심장 MRI 검사입니다. MRI를 봤더니 굉장히 두꺼운 부분들인데 이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까만 부분은 정상 심장 적어도 이제 심장 근육이 손상을 안 받은 그런 부분인데 하얀 부분은 손상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괴사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냥 뛰는 것 같지만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여서 이 환자분은 아마도 유전성에 의한 비후성 심근병증이라는 특수한 심장병을 가질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비후성 심근병증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해서 심장 비대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고 그러면 환자가 협심증 증상은 왜 생기는 거냐 이거죠. 협심증이 가슴이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거예요. 조이듯이 아픈데 왜 그러냐? 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더니 막힌 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없는 이유가 심장이 근육이 있으면은 이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거나 이미 받아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면은 심장 근육 위로 지나가는 심외막이라고 합니다. 심장 근육 바깥으로 지나가는 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예, 그게 이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혈관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문제는 심장 근육은 근육 안에 이 옆에 보시면은 뭐가 막 굉장히 이 장가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굵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심장 혈관이에요. 그렇지만은 심장 근육 안에는 이렇게 많은 미세 혈관이 많다는 거예요. 즉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은 심장 근육 안에 있는 미세 혈관이 70%에 해당이 됩니다. 바깥에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 찍어서 보는 혈관은 겨우 한 30%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환자는 가슴이 아팠던 이유가 이러한 미세 혈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면 계속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바깥의 혈관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작은 혈관들이 문제가 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러한 작은 혈관을 보는 검사를 했더니 저희가 그거를 관상동맥 예비력
미세 혈관을 보는 그러한 하나의 검사 결과인데요. 정상은 2.3이라는 이상의 수치를 보이게 되는데 이 환자분은 1.36밖에 안 돼요. 굉장히 떨어져 있죠. 미세혈관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이에요. 가슴이 조이고 아픈 움직일 때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심외막 혈관에 협착이 있어서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신비대가 있으시고 신비대로 인해서 숨이 찰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부정맥이 생기시면은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증상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기저질환이나 기저기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환자분이 증상이 없이 편안해지십니다. 이 환자분도 그래서 그러한 미세혈관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가슴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환자 볼게요. 다음 환자는 남자 65세 환자예요. 심한 호흡곤란으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전원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미 이제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본인은 이제 심장이 커져 있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커져 있는 심장이다라고 들었다. 그리고 이제 숨이 이제 계속 차다가 최근에는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한데 이제 그런 치료를 받은 지가 벌써 한 7년이 됐고 심장 혈관에는 크게 뭐 막힌 거는 없다라고 들었다라고 오셨어요. 엑스레이 보면 심장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심장 굉장히 크는 확장성 심근병증에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겠구나. 보시면은 심장이 좌심실,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인데 뭐 다 커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뭐 거의 뭐 꾸물꾸물하나 심장이 그냥 제대로 뛰지 않고 그냥 꾸물꾸물하는 정도의 중증 심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좌심실 보조 장치를 좀 해서 이 심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태로 오셨어요. 60대이시니까요. 정말로 이제 그런 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7년이나 하셨는데 안 돌아오니까.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을 이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뭘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근육이 정말 다 죽어서 자기 심장을 못 쓰는 걸까? 그러면 정말 다른 심장으로 이식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겠죠.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오랫동안 되어 있으시고 심장 이식도 실제로 이제 이 치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입원을 했던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숨이 차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장 이식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심장 이식 대기가 공여 심장을 받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기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뭐 에크모를 달거나 뭐 뭔가 기계를 달고 있으시거나 중환자실에 있으시면 이제 순위가 막 올라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특히 혈액형이 O형이신 분들은 대기가 무지 깁니다. 이분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입원해서 2달을 있었어요. 2달 대기 상태로. 심장 상태는 굉장히 뭐 2달째라고 해서 뭐가 반짝하고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숨찬 거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심부전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렇다고 심장이 갑자기 크기가 줄었거나 막 잘 뛰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게 대기는 자꾸 길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정말 이제 환자분도 저를 잘 믿고 따라 주셨고 먼 데서 저기 경북 문경에서 오셨거든요. 먼 데서 오셨는데 믿고 따라 주시고 해서 그 먼 데서 퇴원하고도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심부전에 대한 치료, 다음에 심방세동이 있으셨거든요. 부정맥에 대한 치료, 당뇨, 고혈압, 콩팥 기능, 뭐 판막도 승모 판막 역류가 굉장히 중증으로 심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심장 이식을 했냐고요? 예. 1년 뒤입니다. 1년 뒤에 엑스레이 볼까요? 심장이 이렇게 줄었어요, 크기가. 1년 사이에 뭐 이거 다른 사람 엑스레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수술했냐고요? 수술 자국 없잖아요. 엑스레이 보면은 수술 가슴을 연다 그러잖아요. 개흉 수술을 하시면은 개흉 수술 자국이 있어요. 이게 해야 되니까 없어요. 자, 심장은 그럼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예, 심장 크기가 줄어들고 심장이 너무 잘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이 환자분은 심장 이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못 하시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있는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실 뭐 더 이상의 회복 여부가 없구나. 적어도 저희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겠다. 이식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내지는 기계 삽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장을 정말 회복이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했을 때 이 환자분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 1년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저같이 이런 환자분들을 보는 이제 전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환자와 동고동락하는 환자분을 끌고 간다라는 생각, 끌고 밀고 하는 거죠. 환자가 안 오면 밀어야 되고 끌어가기도 해야 되고 그거를 오랜 동안 하게 돼요.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하시면은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에서부터 내지는 그 중간에 이제 위험도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예후 자체도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되시고, 근데 이분은 자기 심장을 가지고 그냥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따라서 심장 비대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낙관을 굉장히 이렇게 낙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시게 되고, 어떤 분들은 심장 비대가 와서 심각하게 됐는데도 본인이 심장병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질질질 끌다가 정말 나쁘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건강검진 내지는 내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 비대가 보인다. 그게 이제 주로는 이제 심장 엑스레이를 보게 되는데, 엑스레이나 심전도를 이제 1차 검사로 하게 되니까 보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앞에 이걸 하면서 이제 강의를 먼저 쭉 끌고 갔어요.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 환자분들, 제가 만난 환자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먼저 봤는데, 먼저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드리면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심장 비대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듣는다면 심장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 내지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1차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심전도상에서 심장 비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 그게 이제 스크리닝 목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지만은 실제로 그 두 개만 가지고는 심장 크기나 아니면 기저 문제가 뭔지 아니면 기능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치료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심장 검사가 권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심장 비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적절하게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잘 유지를 한다면은 정상 수준의 커진 심장도 정상 수준의 심장 크기 및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이 환자 증례,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느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이러시면은 내지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말씀드린 제 이러한 거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시간 마치더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제 질문을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얘기 주셨어요.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장이 커지나요? 심장이 커지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심장 커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기저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근육도 커지잖아요. 근육이 늘어나고 똑같이 심장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문제가 있어서 심장 비대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심장 근육이 커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신에 운동 종류에 따라서 심장 근육이
커지는 게 상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병적으로 커진 심장 커지는 거냐 아니면은 정상적인 내지는 운동을 해서 심장이 커지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어떤 연구 논문이라든지 해외 그런 연구들에 의하면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심장이 커지는 게 좋은 쪽으로 커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심장이 단시간 내에 일을 열심히 해서 부하가 걸리면서 일을 한 거잖아요. 심장 자체가 그러면서 커진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이제 심장 비대가 생겼거나 변형이 온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예, 두 번째는 보면은 나이가 들면 심장 커지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들면 심장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안 커지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의해서 심장이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정상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이에 맞는 심장 크기가 저희 우리나라 내지는 서양 우리나라에도 나이별로 심장 크기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정상치입니다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 안에 들어가는 나이가 들면서 커진 심장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주로는 이제 우리나라 통계에 빅데이터에 의하면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시면은 둘 중에 한 분은 혈압이 생겨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혈압이 생겨 있으면은 고혈압에 의해서 심장 비대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생기실 수 있고 심장 수치하고 상관없이 어떤 분은 심장 비대가 좀 과하게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심장 비대 나이가 있고 뭐 혈압 조금 있는데 심장 비대 별거 아니지 않아요?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 안 커지게 하려면은 당연히 기저에 가지고 있는 이제 질환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잘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짜게 드실수록 당연히 심장이 커지잖아요. 예,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심장 비대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너무 짜게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체중이 과하게 늘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심장 입장에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게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 질문이 조금 긴데요.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42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이신데 25살 때에 좌심실 비대와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시기 시작을 했고 2년 뒤에는 좌심방도 커졌다고 해서 또 약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년 뒤에는 계속해서 심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엑스레이상 심장 크기가 2배로 보인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세요. 일단은 이분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20대에 좌심실 비대가 있고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지금 혈압이 있으시고 심장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혈압이 실제로 1차성 고혈압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확인을 꼭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20대에 좌심실 비대라고 있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약을 드시는데도 내지는 이 혈압 관리가 잘 되셨는지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뭐 약을 드셨지만은 약 드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혈압이 적정 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적정 혈압을 잘 유지를 하고 계셨는지 내지는 심장 비대가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판막 질환이 있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은 뭐 심장 비대가 혈압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추가적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한번 진료를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시다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예, 이 질문 사실은 굉장히 많고 저희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예, 그런데요. 운동할 때나 팔을 사용한 작업을 할 때에 등 쪽이 가운데가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는데 심혈관 문제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단은 운동을 이제 하실 때 팔을 사용한 작업을 할 때 뭔가 팔을 사용한 일단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이 팔하고 어깨 다음에 여기 이 가슴 근육이라고 하죠. 이 근육, 등 근육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이 과도하게 뭔가 계속 같은 내지는 반복적인 일을 하시거나 내지는 좀 불편한 자세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상체를 움직일 때 가슴이 좀 아프다, 좀 쪼릿쪼릿한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심장이나 심장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예, 근골격계 문제일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뭐 운동을 하는데 뭘 이렇게 아령을 들거나 아니면 뭐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뛰더라도 이렇게 팔을 과도하게 움직이실 때 대신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렇게 운동하시잖아.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아프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로 좋아진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심장 가능성은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뭐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나이가 뭐 50대 전후이시거나 하실 때에 이 뭔가 일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교감신경계라는 게 이제 항진이 되면서 실제로 심장 문제가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황이신지 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 상담을 해주시면 다니시는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요. 자, 보니까 부정맥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조금 다른 질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한번 예 봅시다. 자,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심방세동이라는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한때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고 했더니 이제 전극 도자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일단은 심방세동에 의해서 이제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심방세동이 갑자기 발작성 심방세동이 나오신다 그러면은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어지럽고 이제 막 미식거리는 증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물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증상이 계속 나온다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드신 경우라면은 사실 이제 전극 도자술이 권장 사항이긴 합니다. 예, 권장 사항이고 전극 도자술을 했을 때에 그 부정맥이 없어지는 이제 확률적으로 저희가 좀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심장이 이미 너무 커져 있다든지 좌심방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좌심방 안에 혈전이 있거나 내지는 심방세동이 1차 원인이 아니라 심장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긴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사실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기저 상황이 뭔지에 따라서 그게 해결이 안 나면 전극 도자술만 하게 되면은 당장 심방세동 그때 당시는 없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재발을 잘해요. 네, 재발을 잘하는 또 부정맥인데다가 기저 질환이 해결 안 났으면 바로 재발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자세하게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한번 볼까요? 예, 저는 만 74세입니다. 라고 이제 주셨어요. 74세 환자분이신데, 저도 심장이 커져 있다는데요. 저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면 심장이 정상이 될 수 있을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이제 혈압이 있으시면서 저희가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약물 치료 굉장히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네. 뭐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더라. 이 말이 정말 저도 어렸을 때에 그 꼬마 의사죠. 꼬마 의사. 지금은 제가 심장 전문으로 2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20년, 30년, 그러니까 25년, 4년 됐거든요. 지날도 똑같은 질문을 환자분들이 그대로 그걸 얘기를 하세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데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지 않나요? 안 먹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하시는데 고혈압 약이 무슨 마약처럼 한 번 먹으면 못 끊는 약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혈압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관 안에 있는 압력이거든요. 이 혈관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내지는 내경이 작아진 거예요. 이 혈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는 약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정상으로 내지는 좋아지지 않으면 이 혈압약은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약 끊으면 혈압 올라가겠지요. 왜냐하면 혈관이 정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환자분의 심장과 혈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못 끊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거 못 끊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막 이런 얘기를, 그럼 너무 이제 비참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평생 약을 먹어요? 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반응이 좋아서 좋아지시거나 내지는 심장이 비대해졌지만은 혈압이 떨어지고 그 혈압약이 단순히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140에 내지는 160에 100짜리를 120에 70으로 떨구는 숫자만이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심장 근육이 비대해졌다라는 거는 정상 근육이 막 비대해졌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섬유화라고 하거든요. 비정상적인 조직들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없애주는, 치료해주는, 회복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혈압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을 잘 드셔야 되고 그 약을 드셔서 심장이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이 되면 정상이 되겠죠.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자분이 잘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됐을 때에 심장이 커져 있는 심장이 정상으로 이제 작아지고 기능도 좋아지는 그러한 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당연히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그 다음 질문은, 예, 지금 화면하고 안 바뀐 것 같아요. 예. 화면의 맨 끝에, 예, 저희 엄마께서 20년도 훨씬 지났지만 하는 질문을 같이 볼게요. 예. 네,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예,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심장이 커져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도 1시간씩 걷기를 하신다고 해요. 예, 그리고 심장이 정상 정도도 아니고 뭐 아주 튼튼하다고 하셨다고 해요. 아주 튼튼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괜찮나요? 믿을만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일단은 지금 그 심장 비대가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지금 운동을 매일 잘 1시간씩 하시고 증상이 없으시다 그러면 심장이 좋으신 거죠. 저희가 심폐기능 운동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미 1시간씩 운동을 하시는데 증상이 없으시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엑스레이라든지 심전도 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하셨을 때의 심장 크기가 정상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대로 잘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그 심장 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심장 크기는 심장 비대인데 심장 기능이 잘 뛴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거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은 심장 비대는 있지만 심장이 잘 뛰어서 뭐 정상 정도가 아니고 너무 잘 뛰어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기능이 55 내지 60, 50% 이상이면 정상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는데 어떤 분은 심장 그렇게 비대가 있는데도 뭐 65, 70, 뭐 거의 뭐 재면은 75%까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정상이고 심장이 너무 잘 뛰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예. 정상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심장이 그냥 뛰어서는 힘드니까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필요한 피를 보내서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이게 많이 보내야 돼요. 피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짠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닌지 생각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예, 이 질문도 사실 이제 정말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증상이시고 또 병원으로도 많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심장이 보시면은 빨리 뛰는 느낌이 난다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인데 내가 뭐 불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심리적인 내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구분이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누워 있으면 잘 생긴다는 분도 있고 내가 이렇게 딱 옆으로 누우면 생긴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어떤 내가 긴장된 상황 뭐 발표를 해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잖아요. 그거는 정상 반응이에요. 정상 반응이에요. 어떤 이게 심장이 뛰게 하는 이런 맥박수를 조절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특히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그 신경계가 심장의 맥박수라든지 심장 기능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너무 이제 긴장한 상황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는 맥박수도 오르고 혈압도 오릅니다. 예, 혈압도 오르는 게 정상 반응인데 그게 일상 생활을 하시는데 내지는 정상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를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막 많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불안과 같이 생기는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가 정신적인 내지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맥박이 빨리 뛰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맥박이 갑자기 빨리 뛰어서 그게 내가 불안한 느낌으로 오는 건지 어느 게 먼저인지가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상황 자체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동을 하거나 빨리 뛰거나 할 때에 맥박수가 당연히 올라야 돼요. 그때 안 오르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예, 내가 막 뛰고 있는데 맥박수가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와치 많이 가지고 계잖아요. 나는 정말 뛰고 있고 운동을 하는데 맥박수가 50회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에 오시거나 진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느덧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예, 다른 사실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 지금 벌써 50분이 넘어가서, 예, 벌써 54분이 됐네요. 저도 시계를 잘 안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눈 그러한 게 심장 비대, 심장이 커져 있다, 정상이 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였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